오늘은 팔꿈치 주변에 발생하는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통증은 팔꿈치의 바깥쪽, 안쪽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이 있는데요. 바깥쪽 부위는 의학적 용어로는 외측 상과염, 안쪽은 내측 상과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고 얘기하는 그 질환은 바깥쪽에 생기고 안쪽에 생기는 것만 다를 뿐 그 발생 원인이나 증상은 매우 유사합니다. 테니스 엘보가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깥쪽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이 엘보, 팔꿈치에 돌출된 부위에 붙는 근육의 힘줄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팔꿈치 부위에 붙어있는 힘줄에 구성 요소인 섬유질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미세한 파열이 왜 발생하느냐? 심한 외상을 받아서 발생할 수도 있고 급격한 힘이 가해지면서 힘줄이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하는 질환은 그러한 큰 외상이 아니라 반복적인 미세 손상에 의해서 섬유질들이 파열되는 게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질환 및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테니스 엘보라고 하니까 테니스를 많이 치는 선수들한테 나타나는 질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이 팔꿈치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나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운동에 의한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운동이 아닌 일상생활 및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팔꿈치에 나타나는 통증인데요. 실제로 팔꿈치를 많이 써서 나타나는 질환은 아니에요. 팔꿈치에 나타나는 통증이지만 팔꿈치보다는 이 전완부, 앞에 있는 아래쪽 팔이죠. 전완부를 많이 쓰시거나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발생하는 건데요. 이유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부위에 근육에 힘줄이 붙는 지점이거든요. 그 근육은 어디 있는 거냐? 팔뚝 근육이에요. 이 팔뚝 근육의 한쪽은 여기에 힘줄이 붙고요. 나머지 부위들은 손가락이나 손목에 가서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을 많이 쓰는 거, 손목을 많이 쓰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지 팔꿈치를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손목을 많이 쓸 때 손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을 반복적으로 많이 준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래도 하다못해 우리가 마우스를 사용하는 이러한 컴퓨터 작업에서도 손목이 살짝 위로 꺾여 있고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쓰다 보니까 이 부위가 아파졌어요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외상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이 테니스 엘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운동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직업적으로 무리한 활동을 지속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사노동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으니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 능력에 비해서 무리해서 과도하게 장시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면서 생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조치는 뭐냐? 휴식입니다. 우리가 무리가 돼서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그게 결국 질환으로 발전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부위에 통증이 느껴진다, 때로는 이 부위에 통증이 느껴진다 라고 한다면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도 증상의 감소나 회복을 유도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치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무리를 하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이러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자가 조치를 해도 통증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병의원을 내원해서 약물 치료, 그다음에 물리치료, 주사요법, 이런 것들을 시행해 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물리치료 중에서는 일반적인 전기치료도 있겠지만 흔히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체외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손상된 이 조직의 회복을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비수술적 또는 보존적 치료를 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다 좋아졌어요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치료를 해도 여전히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빈도는 전체 환자에 대비 그렇게 높은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MRI 결과에서 힘줄 파열, 지금 보시다시피 일종의 이 부위에 힘줄 파열이 발생한 환자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그 파열된 힘줄의 일부를 제거하고 다시 봉합해주는 수술 방법을 쓰게 됩니다. 수술적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손상된 부위를 정리, 제거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절개를 하고 손상된 힘줄 부위를 꼬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 내부의 상태를 확인 또는 정리해 주는 걸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손상된 부위에 작은 절개를 이용해서 손상된 힘줄을 일부 제거하고 다시 봉합해 주는 수술 방법을 쓰게 됩니다.